예, 황정민, 강동원 씨 주연의 검사 외전이 개봉 이후 스크린을 싹쓸이하며 천만 고지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반면 외화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제작부 김지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가장 뜨거운 영화지 않습니까? 네, 검사 외전. 네, 스크린 독점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일단 검사외전은 개봉 16일째인 오늘 848만 관객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비록 마블의 새 히어로물인 데드풀의 박스오피스 1위를 내주고 또 스크린 점유율도 30%까지 내려앉긴 했지만 여전히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평일에 그 극장가를 찾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말에는 900만 관객을 넘고 그리고 새해 첫 1000만 영화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난 설 연휴 대습 동안 476만 명을 모아 역대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운 배경에는 최고 75%까지 치솟았던 스크린 도배, 싹쓸이를 넘어서 도배까지 했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영화들을 보려면 새벽 또는 심야에만 겨우 상영이 돼가지고 관객 선택권을 침해한다라는 거였는데요. 실제로 일부 CGV IMAX에서는 예매율이 낮은 쿵푸 팬더 3를 예매한 관객들에게 검사회전을 틀기 위해서 좀 예약을 바꿔달라고 전화를 해서 예.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실 스크린 독점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 최고 75% 정도면 상당히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스크린 독점이라고 하면 보통 멀티플렉스의 계열사 영화 밀어주기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검사회전 같은 경우에는 쇼박스 그리고 쿵푸팬더 3는 CJ 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경우와는 좀 다릅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극장 체인이 없는 배급사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영화관들이 돈이 되는 영화를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GV가 수직 계열화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굳이 무리해서 쿵푸팬더 3를 틀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 스크린 독점이 더욱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이번 설 연휴에는 유난히 볼만한 영화가 없는 무주공산이었다라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극장가의 최대 대목이자 예년보다 긴 설 연휴를 앞둔 배급사의 전략이 정말 다 빗나가면서 너무 쉽게 길을 내줬다라는 평가인데요. 예를 들면 로봇 소리, 또 오빠 생각 이런 영화들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그라들었고 또 쿵푸팬더 3도 예상보다는 관객을 모으지 못하면서 이 검사외전의 어떤 스크린 싹쓸이가 가속화됐습니다. 예, 지금 다른 영화에 변칙 개봉 논란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데드풀 이야기입니다. 정식 개봉일은 어제였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발렌타인 특별 유료 시사회다 해가지고 주말 이틀 동안 유료 시사회를 했는데 여기서 8만 명이 영화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개봉도 하기 전에 영화가 박스오피스 3위에 올라오는 이변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렇네요. 여기에 전야 개봉까지 하면서 개봉 전에 9만 명이 넘는 누적 관객을 안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한 결과 오늘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말이 시사회지 사실 티켓을 사서 보는 거고 이게 다 관객 집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봉일 앞당기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흔히 이런 얘기잖아요. 개봉 며칠 만에 100만 명이 봤다.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관객 수 부풀리기 같은 어떤 시장의 유통 질서를 좀 어지럽히는 부작용이 있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끊임없이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CGV 같은 경우에는 2013년 7월 이후에는 유료 시사회를 폐지할 만큼 조금씩 사그라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영화계 내부에서도 좀 보는 시선이 싸늘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 특히나 이게 데드풀을 수입해서 배급한 20세기 폭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도 혹성 탈출 2라는 영화를 가지고 오면서 개봉일을 갑자기 일주일을 앞당겨가지고 또 아주 거센 반발을 일으킨 어떤 전례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개봉 일자를 조정을 했던 다른 중소 영화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 그렇네요. 자, 그리고 그동안 사실 영화관에 가면은 남자 배우들만 정말 가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습니다. 정도였는데 최근에 보니까 여성 영화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캐롤이 대표적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웰메이드 멜로 영화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박스오피스를 역주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25만 명을 모으는 세계 첫 아트버스터로 등극을 했고 스크린 수도 지방까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회전의 독주 속에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성 간의 사랑을 다룬 영화지만 관객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작품 자체가 가진 뭐 우아한 고전미, 여기에 그 주연인 두 여배우의 연기력에 힘입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그 멜로 영화에서 그 눈빛만으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또 읽어내고 예. 또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이 어떤 섬세한 어떤 연기의 그게 정말 압권이었는데요. 그 두 여배우 케이트 블란쳇, 뭐 루니 마라 이런 이 주연 배우들이 이달 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우 주연, 조연상 후보로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네. 멜로 영화의 어떤 고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한동안 이 어떤 팬들 사이에서 좀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연말연시에 정말 줄줄이 흥행 부진, 흥행 실패를 맛보았던 우리 멜로 영화에 좀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예, 특히 뭐 이 외화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 영화들이 또 잇따라 개봉하고 있다고 하죠. 네, 아까 말씀드린 캐롤을 비롯해서 네. 데니쉬걸, 드레스메이커 이런 영화들은 어떤 남성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어떤 여성이나 아니면 여성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또 새로운 영화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데니쉬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부가 화가 부부인데 갑자기 남편이 그 내면에 있는 여성성을 발견을 하고 네. 여성으로 살겠다고 선언을 해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 아내가 남편을 이제 같은 여자로서 존중하고 또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고 또 드레스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복수극이거든요. 네. 그 살인 사건의 어떤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25년 만에 그 고향으로 돌아온 그 디자이너가 돼서 돌아온 여성의 어떤 복수극을 담고 있는데 이면에는 어떤 여성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또 여성끼리 연대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작품 제작에 힘을 보탰고 또 우리나라 영화 흥행의 열쇠는 20, 30대 여성 관객들이 갖고 있거든요. 어떤 네. 영화나 마찬가지고 그런 영화 그렇게 20, 30대 여성 관객들이 선입견 없이 이렇게 영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외화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른바 여성 영화들이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여성 영화가 좀 낯설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 영화계에서도 이런 영화를 좀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난해 제가 치료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남성 투톱인 영화들이 정말 지난해에도 많았고 네. 또 여성이 주인공으로 흥행을 한 영화는 암살이 유일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도 남성 흥행을 이유로 남성 투톱인 영화들이 대세고 네. 또 한국 영화에서 이제 여자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조차도 좀 찾기가 힘든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성 영화들을 젊은 관객들이 찾는 것을 보면 최근 충무로의 경향이 좀 씁쓸하게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음 달 개봉을 앞둔 국내 스릴러 영화들을 보면 그다음에 어떤 캐릭터의 변화에서 희망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심은경 씨가 살인 용의자를 쫓는 역할로 나오는 널 기다리며 또 박효주 씨가 염전노예 사건을 취재하는 여자 기자로 등장을 하는 섬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이지아 씨가 최정예 특임대 장교로 변신한 무수단 이런 영화들이 잇따라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보통 스릴러 영화 하면 남자 배우들의 전유물이나 그런 장르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 여자 배우들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어떤 그 사건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행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제작부 김지선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